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한반도는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20일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의 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았는데 네, 공사가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엄하게 질책을 했고 지휘부 네. 교체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현지 지휘하는 것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직접 방문을 해서 네. 현장도 점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일종의 지침도 주는 게 현지 지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평양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들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북한 표현에 의하면 선차적 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지금 성격 규정을 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간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3월 달에 착공을 하면서 10월 10일이 이제 당찬 건 75돌인데 네. 그때까지 이제 완공을 한 걸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골조 공사만 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최고 지도자가 가서 여기에 대해서 좀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속도가 나지 않은 이유가 이제 기존에 이제 건설했던 그 팀들이 이제 북한에서는 창무조라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TF라고 할 수도 있죠. 예. 그 팀들이 제대로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팀을 바꿔서 한번 일신해서 새롭게 다시 해봐라. 그래서 목표를 달성해라. 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고자 이번에 현지 지도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지 지도에서 지휘부 교체할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이 건설이 상당히 좀 순탄치 않은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북한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네. 골조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게 내부 공사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건물만 지어서는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의료 자재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토목공사하는 단계는 이제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일종의 내용물을 채워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책도 하면서 이제 그런 사업의 이제 새로운 단계, 즉 골조 공사에서 이제 내부 인테리어하고 의료 기자재 확보하는 이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로 삼은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북한의 의료 시설이 많이 낙후됐다는 얘기는 그동안 나왔었는데 지금 뭐 그렇죠. 코로나19도 있고 이렇게 좀 최신 의료 시설 확충 여기에 큰 관심 보이고 있는 건 그만큼 그런 쌓여있던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평양에도 종합병원은 있습니다만은 네. 네, 최신 의료 시설 같은 종합병원은 좀 미흡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이제 최고 지도층이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봉화진료소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특권층만을 위한 이제 시설일 수밖에 없죠. 이걸 이제 평양 시민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에게 다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최신식의 종합병원을 갖는 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현지 지도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네. 오늘 지금 이인영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금 전에 이제 오전 질의가 지금 막 끝난 것 같은데 정회가 된 것 같아요. 오후 3시부터 네. 속기가 된다고 네. 하는데 예. 이 이인영 장관 후보자도 평양 종합병원 시설과 의료 인력 개선 등을 위한 남북 협의가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밝힌 다음 날 이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좀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데요. 우연의 일치. 평양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3월에 착공하고 난 다음에 네. 정부에서 그렇고 일반 이제 민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협력이 필요하고 그 협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남북 관계 그 경색 상황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일단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말한 다음 날 밝혀서 네. 마치 이제 북한이 화답한 것처럼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것보다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남쪽하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남쪽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즉, 뭐 대적 관계로 한다라든지 뭐 낄 데 없이 무조건 낀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걸 남쪽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요청하거나 하기는 좀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제 진전이 없으니까 현장에 가서 좀 뭔가 좀 다그쳐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하면 이제 뭐 북한 내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 그렇고 국제사회의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평양 종합병원이라는 것, 즉 인도적이고 의료적인 것, 이걸 좀 이슈화해서 뭔가 또 지금 현재 상황을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뭐 의도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 정책 구상을 청문회 앞두고 밝혔습니다. 네. 남북 간 연락 채널로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 설치 추진하고 작은 교류 협력 제안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네. 대북 정책 구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원칙과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서 실천이 가능한 걸 찾아보자. 적극적 창의적으로. 그리고 또 현재의 구조에 너무 이게 억눌리지 말고 뭔가 좀 담대한 결정을 하고 담대한 출발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그런 구상을 밝히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방향 제시가 중요하고요. 네.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현실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은 이제 우리 내부에서의 그런 공감대가 두루두루 좀 확보가 돼야 되고 네.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이제 미국과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미국과 협력을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든 다음에 이제 북한을 이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아주 좀 이제 내밀하면서도 그다음에 세심하면서도 그다음에 이제 집요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런 큰 방향에 대해서 잘 밝히셨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작은 교류 협력이라고 하면서 그 예로 보니까 네.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 술 네. 이런 것하고 우리의 쌀 또 약품 같은 것을 물건 대 물건 물물 교환으로 시작하자고 했는데 이건 네.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상황인가 봐요.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물자에서 이제 제재 품목이 아니면 네. 이제 그걸 바꿀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가지고 또 제재 품목으로 넣어버리면 또 이게 골치 아프단 말이죠. 아, 그리고 추가로 또, 넣어버리면 예,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물건을 주는데 이걸 운송하는 뭐 수단 가지고 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걸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네. 이제 미국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 전형적인 채찍과 당근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즉 채찍은 미국이 제재를 통해서 하고 당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남북관계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네.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변화의 과정을 보아가면서 우리가 당근 전략을 쓰겠다라는 그런 이제 미국과의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확보를 하고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지금 예시했던 이런 물물 교환을 포함해서 좀 더 큰 틀에서 북한의 국제사회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과 유인책을 제시해 보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그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보도가 되곤 했습니다만 지금 미국 국방부 장관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 명령 내린 적 없다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감축보다는 네. 북한을 향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 이거 좀 바꾸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주장에 대한 일정 정도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을 하죠.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네.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오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 이제 명시적으로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이나 여러 이제 자리에서 보면 이제 북한도 주한미군이 남북 간의 그런 맥락에서 주둔했다는 것보다는 네. 이 동북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안정자 역할에서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를
그래도 소극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남북 관계가 뭐 나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나간다 이런 결정적인 장애 요인으로 이제 보는 것보다는 네. 그런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이제 북한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계기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힐 전 주미 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주한미군 감축 언급이 북한 귀에는 음악처럼 들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정말 북한이 이런 감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음악처럼 들려요? 들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전장 상황을 보면 감축했다라고 해서 군사력이 약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그 병력만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유연한 배치다, 역동적인 배치다라는 것은 감축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증강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한쪽만 놓고 보는 것보다는 주한미군의 전체적인 그런 그 동북아에 있어서의 그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북한이 일정 부분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 감안하면서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일종의 체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북한이 원하는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환경을 이제 우리나 이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한반도는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1부는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 각설하고 박주민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죠. 3파전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상황 또 지금 오늘 열리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영석 PD가 새롭게 선보인 예능 여름방학의 외색과 표절 논란 세상의 모든 리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